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횡령죄가 되려면 당연히 위탁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위탁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등 계약에서 발생하고요. 사무관리, 법률 규정, 관습조리, 신의 측에 있어도 발생합니다. 맞죠? 자, 2번. 또 보이스피싱 문제입니다. 그렇게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이런 사정을 알았다는 말은 사기죄의 방조죠. 자, 작품 매체를 양도했다. 이 사기를 방조한 종범갑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된 그 돈을 인출했다 할 때 갑은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공범이기 때문에. 그치? 공범이 아니라면 횡령이 될 수가 있는데 공범이기 때문에 사기죄만 될 뿐이고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서 횡령은 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관자도 아닙니다. 양자가 명신탁 말씀드렸어요. 자, 임의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 되지 않는다. 왜요? 형법상 부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자,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임의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판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돈은 내 돈이란 말이죠. 내가 내 돈 쓰는 것이 무슨 횡령이냐? 그 말입니다. 12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동업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해지하고 탈퇴해버렸네. 그럼 뭐 단독 소유가 되는 거지. 그쵸? 갑이. 그래서 단독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다. 그쵸? 앞에서 풀었습니다. 자, 채무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으로 동산을 담보 제공했다. 이걸 뭐라 합니까? 매매 형식이다 보니 이것이 매도 담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도 담보 모르시는 분들 다시 기본 강의 유튜브 찾아보시면 됩니다. 매도 담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이를 매각을 했다. 그리고 그 매각 대금을 채무자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 되지를 않는다. 그쵸? 왜요? 이 대금은 채무자 거니까요. 동그라미. 자, 부동산 입찰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이 낙찰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쵸? 그러니까 돈을 여러 사람이 분담하되 낙찰은 한 사람 명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명의자 거죠. 명의자 거. 근데 실제로는 뒤에 대금 분담한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뭐하고 비슷한가요? 명의신탁법리지. 그렇죠? 명의신탁법리인데 이 사람 단독 명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의로 처벌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자, 1번.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했다. 보통 10% 할인이죠. 자, 잔대금죄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영등의사 실현일 때 횡령 액수는 이거 앞에서 푸른 것 같은데 그 어음에 적혀져 있는 숫자 액면금 상당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인 액수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풀었습니다. 승낙을 받는 한편 대금을 이런 식으로 달라라고 약정했을 때 이 약정은 매매의 지급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임의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횡령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3번. 변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답은요. 5번입니다. 자, 기억번. 동업자입니다. 한 사람이 보관하다가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횡령이 되죠? 횡령이 되는데 지분비율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전부에 대해서 횡령이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도 풀었는데 부동산 입찰에서 여러 명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한 사람이 명의로 요 간명의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정해서 낙찰이 되었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명의자 소유가 됩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공유자이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갑 소유가 되는 거죠. 뭐하고 똑같다고요? 명의신탁법리가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이 명의자가 이걸 임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건 자기 거잖아.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치?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부동산 공동상속한 자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른 형제들이겠죠. 형제들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른 형제들의 상속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없다? 권능이 없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 작물조가 보관한다면 이 작물을 임의 처분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잖아. 그치? 불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명신탁 법리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1번.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신탁 약정은 무효죠.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불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이는 보호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없어서 따라서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쵸? 맞는 지문. 중간생략 등기형 명신탁 이것도 횡령죄가 되지 않죠? 그래서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 말은 이 역시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그 뜻입니다. 3번.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는데 실명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탁 약정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모두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된다. 보관자 안 된다니까요. 보관자가 안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횡령이 되질 않아요. 이 법리는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죠.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4번. 구분 소유. 그리고 밑에 공유자 상호 간에는 이 명신탁 법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각 공유자는 나머지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가 있다. 요 구분 소유 관계에는 그렇습니다. 보관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요구 경우에 이 사람이 처분하게 되면 횡령이 들려진 있습니다. 15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자, 월권 행위설이 나오네요. 이건 우리 통설 판례가 아닙니다. 월권 행위설은 소수설입니다. 소수설. 근데 소수설도 물어보네요. 경찰 2차에서. 원래는 영득 행위설만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소수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득 의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영득 의사를 요하는 것은 영득 행위설이죠. 행위설. 자, 여기 가보시게 되면 영득 행위설은 영득 의사를 요한다 하고 월권 행위설은 그딴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자, 보관이란 법률상 사실상의 지배력을 말합니다. 이 사실상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입니다. 두 가지 다 됩니다.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다 됩니다. 자,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지위는 이 등록에 따라서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건 과거 판례고요. 지금은 권능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지금은 여기 법률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관하고 있는 자도 보관자가 됩니다. 두 가지 다 되기 때문에 권능 유무를 갖고 따지진 않는다. 권능 유무를 갖고 따지는 것은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를 갖고 따지는 것은 부동산일 때만 그렇습니다. 동산이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권능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반드시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가 없다. 그치?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권능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게 되면 집 차주가 사실상 처분하거나
이 지입 차주에게서 보관 차량을 위임받은 사람이 사실상 처분하거나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횡령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뭐 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차량에 대한 뭐 명의자가 아니잖아요. 명의자는 지입회사가 명의자지. 그치? 이 사람은 단순히 사실상 지배력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배력. 차량 운전만 한 사람이지 실제 소유자는 회사니까. 그래서 권능임무를 갖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임무를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위헌범이죠. 틀렸습니다. 16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처분,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해서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합니다. 자, 그것이 설령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 영득의사가 있다 없다? 영득의사가 없다. 이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렇습니다. 범위 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 횡령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횡령이 되는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면 그때는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범위 내라고 친절히 써주었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해설 보시게 되면 자, 이게 범위 내 나오죠?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영득의사가 없다. 그러나 그 회사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썼거나 다른 목적으로 썼거나 했을 때에는 그 범위 내가 아니지. 범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횡령이 된다. 이런 말이죠. 밑줄 하나 더 그어둘까요? 여기 회사 이익 그리고 범위 내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여기 지분 비율에 대해서만?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전액, 전부죠. 전부에 대해서 횡령이 된다고 했습니다. 3번. 자,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 채권을 양도한 후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용도로 이미 소비했다 하더라도 이 돈은 누구 돈? 내 돈. 내가 내 돈 쓰는데 뭐 횡령 아니죠. 객체는 재물입니다. 재물. 이익은 객체가 안 되죠. 따라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도 안 되죠. 오로지 객체는 재물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옳은 지문. 17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3번입니다. 자, 포주 사건 다 아시죠? 요 화대는 불법어린 금여물인데 이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할 때 불법어린 금여물은 맞는데 예외적 민법 746조 단서가 적용되어서 그때는 이 윤락녀가 화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따라서 포주가 이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이것이 뭐야? 특정물이야. 특정물. 용도가 특정된 특정물입니다. 반드시 그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근데 무관하게 다른 용도로 썼기 때문에 횡령이 되죠. 개인적인 채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라는 지위도 있을 뿐더러 채권자라는 지위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 지위죠. 따라서 그 돈을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또 나왔네. 지긋지긋하게 나오네. 자, 보이시피싱 사건입니다. 이걸 알고 통장을 양도했다는 말은 사기 방조죠. 자, 이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범인에 대한 횡령이 됩니까? 범인은 보호가치 없다니까요. 그치? 알고 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이 안 됩니다. 범인은 더더욱 안 되고요. 자, 판공비 나왔네. 판공비는 횡령이 안 된다. 동그라미. 그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횡령 안 된다고 했습니다. 키워드가 판공비입니다. 하나 더 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1번입니다. 자,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횡행했다라고 추단할 수 있죠. 여기 판공비 있어 없어? 판공비 없잖아. 그치? 자, 봐봐요. 똑같아 여기. 여기도 보시면 자,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증빙서류 제출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판공비라는 것 때문에 횡령이 안 돼요. 그치? 근데 여기는 판공비가 없어. 그래서 이건 횡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적립되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견적비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였다. 자, 이것이 용도 외로 사용된 것인데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봐봐요. 특별수선 충당금을 지금 변호사 비용으로 썼대요. 지금 용도 외로 쓴 거 맞잖아. 지금 횡령이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횡령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인 양 처분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횡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횡령이 안 될까? 분명히 여기 보시면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 보수, 그것 때문에 사용하도록 모아둔 돈 아니야? 그럼 그 용도로만 써야지. 왜 쓸데없이 변호사 비용비를 쓰냐고. 그래서 용도를 쓴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횡령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거는 그 아파트 입주자들, 입주민들이 포괄적 동의를 해줬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똑같은 판에 나오거든요. 거긴 나와. 그게 지금 여기서 빠진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면 돼. 특별수선 충당금을 변호사비로 쓴 것은 횡령이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 특별수선 충당금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해설은 안 나와 있는데, 그렇죠? 해설은 안 나와 있죠. 판례 번호만 나와 있잖아. 근데 뒤에 나온다니까. 뒤에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암기하세요.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왜? 틀릴 것 같으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틀릴 것 같으니까 자꾸 내는 거예요. 자,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제의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동산일 때는 안 그래요. 부동산일 때만 그렇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풀었지? 4번 풀었지? 타인 소유 토지인데 허위 보증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치면 이게 다 내 거가 됩니까? 이 땅이? 이게 어떻게 내 땅이 돼? 그렇잖아요. 이것만 갖고는 자기 소유가 안 돼요. 이건 뭐다? 원인 무효 등기가 되는 것이죠. 원인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보관자의 지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하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는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끊고. 자, 따라서 비록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가 있다 없다. 원래 없는 게 맞아. 없는 게 맞다니까요. 이 세 번째 줄에 없는 게 맞아. 맞는데 이때는 이 경우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해서 자꾸 출제를 해요. 자, 여기 해설 갑니다. 해설 가보면 여기 끊어보세요. 끊었어요? 요 세 줄짜리가 여기야. 여기. 됐어요? 읽어볼게요. 원칙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그 단체 자체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따라서 단체 대표자 개인이 단체 자체가 아니고 개인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그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어. 그게 맞지.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자,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 행위 또는 대표자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요 두 번째. 그럴 때에는 요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됐습니다.